안녕하세요. 머니트렌드의 배현영 대표입니다. 누구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목돈 마련과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부터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까지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많으셨을 것인데, 그로 인해 재무 상담이나 관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을 하셨을 것이고, 단순히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또는 보험회사 설계사의 권유로 선택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조차 지키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펀드나 변액보험, 퇴직연금의 수익률만 살펴보시면 쉽게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은 상품 자체의 문제일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 자체가 문제라면 같은 상품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기대한 결과보다 초과 달성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금융상품으로 자산을 운용했는데 결과는 왜 다르게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무상담들이 대부분의 자산관리나 형성을 위한 재무상담이라기보다는 상품 세일즈를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도 없겠지만 그 이후에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비롯한 전략 수립도 중요하지만 정작 성과는 사후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가게 되는데, 처음 목적인 상품 세일즈가 끝났으니 굳이 관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무관심입니다. 시작은 열정을 가지고 상담 진행부터 실행까지 진행을 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관심이 점점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10년 전에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아무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 한번 수익이 났었을 수도 있으나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아 다시 자산 가치가 하락하여 수익을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또한 10년 전에 상승이 예상되었던 자산이 아직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경우 모두 제대로 된 자산 관리를 진행하는 관리자가 옆에 있었다면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상품 세일즈보다는 어떻게 자산을 형성하고 증식시킬 것인지에 대한 상담과 지속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결과가 엉망이 되어버린 내 자산들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장 상황과 본인의 목적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손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간다면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손실에 대한 복구와 추가 수익이 가능합니다. 저희 머니트렌드는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모든 자산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자산 배분이라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각 자산들에 대한 기대 수익과 위험을 예측하고 위험의 수준이 다른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각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것으로 기대 수익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배분의 장점은 특정 자산의 등락과 관계없이 매년 꾸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리밸런싱을 통해 위험은 줄이고 수익을 확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복리 효과로 자산을 꾸준히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 과정은 투자 목적과 기간, 목표 수익률이 결정되면 투자 대상이 될 자산군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때 자산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적정한 모델을 통해 산출하거나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추정치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여러 자산의 투자 목표에 맞는 비중을 결정하고 결정된 포트폴리오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리밸런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성과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자산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진국 주식채권, 신흥국 주식채권, 그리고 국내 주식채권, 마지막으로 대체 투자나 금, 원자재, 부동산 등으로 나뉘어서 자산군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전망과 각 기관의 기대 수익 추정치 등을 참고하고 목표 수익률에 맞게 비중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자산의 규모나 고객의 성향, 그리고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 실제 투자하는 자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하나를 살펴보아도 직접 주식에 투자할 것인지, 펀드나 ETF를 활용할 것인지, 변액보험을 활용할 것인지 용도와 성향,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각 운용하는 데 있어 매수를 한 번에 진행하고 시스템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는 전술을 적용하거나 업황을 살펴보고 분할 매수를 통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게 매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기저 효과를 노리는 등 차이를 볼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포트폴리오 실행 과정에서 각 자산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은 고객의 성향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형성된 자산을 증식시키는 방법과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펀드나 주식, 채권, 변액 등 각각 상품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운용하는 방법에도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와 변액을 비교하자면 보통 펀드는 환매를 하고 재매수하는 시간이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 걸릴 수가 있는데 변액은 짧게는 당일에서 길어야 3일 안에는 환매와 재매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가 반영일 자체가 다를 수 있어서 펀드 스위칭을 하는 타이밍을 다르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각 상품군별로 세부적인 운용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드릴 텐데요. 변액보험, 펀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주식, 그리고 채권에 대해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 체크해보고 기존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바로잡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